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18도에서 22도까지 오르며 4월 중순에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시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4월 초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었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하루 앞두고 포항시 의회와 포항시 지역조사단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나 자연 지진,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해 4월 한동대학교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20일 서울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회를 앞두고 시의회 지진대책특위는 포항시와 지역조사단과 함께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열 발전소 물 주입이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나 간접 영향을 미친 촉발 지진으로 결론 날 경우 피해 시민의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정부 용역을 받은 터라 결론이 애매하게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소신껏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외국인 전문가 5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학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디 눈치 안 보고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반면에 자연 지진으로 결론이 나면 엄청난 반발과 함께 이 역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조사가 사업자인 넥스지오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없이 실시된 만큼 법정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현사상 법정에서 이게 잘못을 가리면서 사업을 해야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한지질학회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조사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 착수 보고회는 포항에서 하고 결과 발표를 서울에서 갖는 것이 못내 찜찜합니다. 포항에서는 지역조사단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전세버스 5대로 상경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서울 교보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2차 심사에 참가해 유치 활동을 폈습니다. 어제 심사에는 준하경 경주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주의 기후와 역사성, 접근성, 비용 부담 등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개 후보지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요. 영덕군 영해에서도 100년 전 어제 영남 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기리는 문화제가 사흘간 펼쳐져 100년 전의 함성을 되새겼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손에 횃불을 지켜둔 주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100년 전 영덕군 영해장터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날이 밝자 이번엔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가지를 행진하며 그날의 함성을 되새깁니다. 행렬이 도착한 곳은 영해 3.1 의거탑.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령들에게 꽃을 바칩니다. 우리는 오늘 3.18 만세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을 맞이하였고 100년의 새로운 시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1919년 3월 18일 영해장터에서는 주민 3천여 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8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85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영남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평가됩니다. 100주년인 올해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3.1 의거의 발상지인 영덕군 지품면에서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는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227명의 독립유공자들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난 과거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군은 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해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석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로부터 9,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공무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50여 명으로부터 107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임의로 사용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820억 원이 투입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A씨에게 사업권을 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배정해 지역 대표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대구 경북은 7석, 경북만 놓고 보면 4석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정당은 전체 의석수의 10% 정도인 28석을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총 75석으로 늘어난 비례 의석은 다시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정수를 먼저 배정한 뒤에 그 지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최종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한 권역으로 묶일 경우 7석 정도, 경북만 따로 보면 최대 4석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해 전국구 의원으로 불려온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지역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늘어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지역구의 인구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경북에선 선거구 통폐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최소 한 곳 이상의 지역구가 감소합니다. 인구 하한선이 15만 명 선까지 올라갈 경우 봉화, 영양, 영덕, 울진 선거구, 영천, 청도 선거구, 그리고 김천 선거구가 가장 먼저 통폐합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체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만 뽑고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는 정반대 방향의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여야 4당의 합의안 통과가 쉽지 않은 이유인데 만약에 무산될 경우 경북은 청송군이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선거구에 통합되는 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23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32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33%나 늘었습니다.
건의사항에는 도로 개설이나 교량 설치 등 도시 기반 시설 분야가 48%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시설 분야가 17.7%, 버스 노선 신증설 등 교통 분야가 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위치를 두고 대구 경북권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양지역이 대립하다 현 김해공항으로 확장으로 결론이 난 바 있는데요. 한 달 전 문 대통령의 공항 관련 발언 이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응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단체장들이 그제 국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막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박근혜 정권 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해도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구 경북이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지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한다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걸 뒤집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부산 지역의 정치 쟁점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김해공항 확장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공항 이전이 후보지 선정조차 못하고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여부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시작해 18년간 도내 1,249명의 백혈병 등 난치병 투병 학생에게 100억 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5월 도내 초중 고등학교마다 바자회, 동전 모금통을 통해 성금을 모아 한 해 6억여 원의 모금액을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허가와 진행 상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원자력 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전 안전 정보와 원자력 허가 진행 상황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사를 하청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포스코 직원과 하청업체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임원 B씨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포스코 투자 엔지니어링실의 구매 담당자인 A씨 등은 지난 2017년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하청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포스코 본사와 하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직원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한수원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지난해 15건의 26회 공연에 모두 1,900여 명의 소외계층이 관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한수원의 지원으로 문화가 있는 날과 프리미엄 공연에 10% 정도의 객석을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총 500억 원 규모로 농가당 2천만 원 한도로 특례 보증을 지원해 연체 여부 등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게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성주 소성리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소성리에 발사대가 처음 들어온 날은 2017년 4월 26일. 2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도 곳곳에는 사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드 기지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이곳에서 매일 2차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소성리에 다시 폭풍 전야의 긴장이 닥쳤습니다. 미군이 부지 70만 제곱미터 조성 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지난달 21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본 방침대로 민주적 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임시 배치 중인 사드를 정식 배치할지 결정합니다. 이 정부는 소성리의 주민들의 의사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정식 배치하겠다라는 이런 논리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오늘 사드 반대 단체도 형식적인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미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절차에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점부터 사드를 철회하고 사드를 일단 빼내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사드 반대 단체는 오는 21일에는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평가 과정 중 하나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에 성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보통 1년가량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행객들에게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친환경 도시락을 제공하는 친환경 산행도시락 운영을 이달 말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산행도시락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산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경주국립공원과 지리산, 가야산 국립공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행객이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도시락을 주문하면 산행 당일 탐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아 하산할 때 수거함에 반납하면 됩니다. 오늘은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시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4월 초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었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봄비가 땅을 적시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